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방어 무기인 LAMD인가요? 네, 지난 10월 7일이었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가자 지구에 전쟁이 터졌는데요. 하마스가 2,000발이 넘는 로켓을 이스라엘에 발사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뚫렸다고 호들갑을 떨었었죠.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면 우리는 별다른 대처수단이 없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린 이미 북한의 방사포 및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37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LAMD 개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LAMD는요, 유사시 국내 핵심 시설을 북한의 장사정포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그럴 무기체계죠. 따라서 오늘 샤르 군사연구소에서는 이 LAMD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LAMD,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이 LAMD는요, Low Altitude Missile Defense, 즉 저고도 미사일 방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LAMD 체계는요, LSAM이 수행하는 고고도 방어, 그 다음에 청공 블록 2가 수행하는 중고도 방어에 이어서 7km 이하의 저고도 미사일 방어를 담당하는 요격 체계입니다. 즉 북한군이 발사하는 구경 240mm 이상 300mm 이하의 방사포, 그러니까 다련장 로켓이죠. 이런 방사포를 요격하는 게 주요 개발 목표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요격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체계로는 제가 앞서 언급한 아이언돔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발사되는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중단거리 로켓탄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이언돔을 개발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들은 고성능 로켓이 아니고요. 사거리 10에서 120km 정도의 비교적 저성능 로켓입니다. 아이언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아이언돔의 핵심인 요격체는요, 타미르라는 미사일이에요. 이게 전장 3m, 직경 160mm, 중량은 90kg인데요. 넓은 방어 면적을 확보하고자 속도가 느린 대신 긴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저속형 로켓 모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형 LAMD도 외형적으로는 아이언돔과 비슷해요. 그렇지만 탐색 레이더는요, 최소 40km 이상의 탐지 거리를 요구받고 있고요. 요격 미사일은 고도 7km 이하, 사거리 10에서 15km 이내의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LAMD 선행 연구를 위해 사용된 해군 기반형 요격 미사일 자체가 직경이 160mm에 전장 3m 정도로 아이언돔의 타미르 미사일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양자의 차이는 아이언돔이 마하 1, 2 수준의 저속 로켓탄과 박격포 요격에 맞춰서 개발된 것과 비교해 LAMD는 마하 2에서 4 사이의 속도를 가는 240에서 300mm 방사포 요격에 맞추어 개발된 모델이라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요, 400mm에 이어 600mm 대구경 방사포도 새롭게 개발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실제 LAMD는 아이언돔에 요구되는 근거리에서 발사된 박격포탄 요격 능력은 없는 대신에 종말 속도가 마하 4 이하인 스커드-B나 구경 300mm 이하의 방사포 요격이 목표란 얘기죠. 그 방사포만 요격하면 될까요? 북한은 장사정포도 있잖아요. 네, 북한은 곡산이라는 구경 170mm, 최대 사거리 60km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이 곡산은 그러니까 예전에 서울 불바다 나왔을 때 나왔던 그 이제 장사정포인데, 이 곡산은 이제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할 경우에는 6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의 안보 전문 싱크탱크 이제 글로벌 세큐리티의 자료에 의하면요, 북한은 약 500문의 곡산 자주포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산 자주포는 생각보다 신통치 않은 물건입니다. 일단 곡산 자주포의 명중률은요, 형편없어요. 왜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곡산 자주포가 굉장히 포신이 길거든요. 근데 이 포신이 일체형이 아니라 사정거리를 늘린다고 데드카피한 소련제 170mm 포신 2개를 이어붙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명중률이 굉장히 안 좋아요. 게다가 이게 사격 준비 시간도 30분이 걸리고요. 분당 발사 속도는요, 임진왜란 때 왜군 조총보다 못한 0.2에서 0.4발이에요. 즉 5분에 한두 발꼴이에요. 한 발 쏘면 다행이죠, 5분에.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대구형 포인데에도 불구하고 오토로더가 없이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포탄의 위력도 의외로 낮습니다. 170mm 대구형이니까 폭발력이 상당할 것 같죠. 하지만요, 이게 사거리를 연장하기 위해서
탄두 중량을 극단적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포탄 무게가 20kg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155mm 포탄 무게가 얼마예요? 포탄 무게가 43.2kg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알겠죠. 따라서 폭발력은 105mm 야포나 120mm 박격포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저성능의 이 장거리포는요, 실전에서 그 가치가 크게 떨어져요. 일단 방열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요. 우리가 선제 공격을 결심만 하면 상당수를 사전에 격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격이 시작한다 해도요, 첫 번째 발사에 500발이 고작이겠죠. 그 다음에 재장전의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기 때문에 위성 및 감시 자산에 의해 대부분 한 발 이상 발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대화력전 시스템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 항상 떠들죠. 뭐 이번에도 뭐 이제 아이언돔 얘기하면서 나왔었잖아요. 뭐 16,000발에서 2만 발의 장사정포가 서울을 때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이 곡산 자주포하고 북한의 방사포 등이 얼마 동안 1시간 동안 피해 없이 연속 발사한다는 가정하에 2만 발이 날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솔직히 이론일 뿐이죠.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발사 뒤에 진지를 변환해요. 왜? 카운터 어택 맞으니까. 그 다음에 발사 속도는 더욱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왜? 방사포 역시 재장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발사 속도가 사실 이렇게 이론적인 발사 속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주류 언론들한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16,000발, 2만 발이 뭐 서울 상공에 떨어진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2만 발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떨어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린 사전 징후 포착을 해서 선제 타격을 수행하고 이어 발사 원점을 파악해 카운터 어택을 날리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당 2만 발은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치입니다. 비록 곡산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곡산은 전혀 치명적이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따라서 LAMD 주 요격 대상은 역시 이 곡산이 아니라 방사포입니다. 그렇다면 LAMD의 요격체는 뭔가요? 이 LAMD 요격체는요, 오롯이 북한의 방사포를 요격하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ADD는요,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LAMD의 기술적 가능성을 점검하는 선행 연구를 시작했죠. 그리고 선행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개발 사업자로 선전등 회사가 바로 LIG 넥슨이었습니다. LIG 넥슨은 북한 방사포탄의 요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자신들이 개발한 요격 미사일 중에 가장 적합한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개조하기로 결정했죠. 그 성과물을 그리고 아덱스 2021 전시회에서 공개했습니다. 그럼 왜 해공이 선정되었을까요? 이 LAMD 사업이 시작될 당시만 해도요, 북한의 240mm 방사포 요격에 발맞추어서 천마 지대공 미사일과 비슷한 크기의 요격 미사일이 검토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KN-09로 알려진 직경 300mm의 사정거리 150km 이상의 대구경 방사포를 공개함에 따라 요격체의 크기와 성능이 해공 함대공 미사일 수준으로 크게 강화가 된 거죠. 해공은 직경 160mm, 전장 3m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암속 대한미사일 요격거리는 12km, 그 다음에 마하 2.5로 다가오는 초저고도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10km 정도에서 요격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발당 가격은 약 10억 원이에요. 이와 비교해서 이제 다른 이제 요격체가 또 있죠. 우리 천궁 아시죠? 이 천궁 블록 1은 전장이 4.6m의 발당 가격도 17억 원입니다. 따라서 대량 배치가 요구되는 LAMD용 미사일로는 이 천궁이 지나치게 크고 고가예요. 따라서 LIG 넥슨은요,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기반으로 설계를 수정해서 단기간에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공에 사용된 KU 밴드 레이더 시커는요,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가진 천궁 블록 2 미사일용 KU 밴드 시커와 동일한 기술 기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공은 저고도에서 복잡한 회피 기동을 수행하는 마하 2.5급 표적을 요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므로 포물선을 그리며 일정한 속도로 낙하하는 마하 4급 표적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해공의 가격이 10억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LIG 넥슨 기술진들은요, 보다 간략화된 디지털 유도회로 채용, 그 다음에 다양한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발당 절반인 5억 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LAMD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네, LAMD 1개 포대는요, 기본적으로 유도와 통제를 담당하는 교전 통제소, 그 다음에 표적 탐지와 유도 모두를 담당하는 다목적 레이더, 그리고 최대 6대의 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각각의 미사일 발사대는 대당 16발의 미사일 발사 모듈을 2개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6개 미사일 발사대를 모두 배치하면 한 개 포도의 전체 요격 미사일 숫자는 192발이라는 뜻이죠. 사실 방위사업청은요, 가능하면 국방개발 사업을 민간 업체에 넘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LAMD는 대규모의 시험 설비와 막대한 지원 장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 주도하에 개발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연구 중인 A사 플러스 직격 충돌, 이거 보통 히트킬이라고 하거든요. 이 직격 충돌 방식은요, 요격 미사일의 크기와 중량을 크게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직격 충돌 방식은 근접 신관 방식보다 기술적 리스크가 높은 데다 요격 성공률도 떨어질 수 있어서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LAMD가 각 시스템 개발을 ADD 주도 하에 2개 업체가 나누어 진행한다는 거죠. 즉, LIG 넥슨이 체계 종합, 유도탄 종합, 교전 통제 장비, 탐색기, 유도 조종 장치, 구동 장치, 표적 탐지 장치, 그러니까 신관이에요. 이거를 개발하는 업체로 선정됐고요. 그리고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 발사대는 하나 디펜스가 담당하고요. 안전 장전 장치, 이것도 신관에 관련된 건데 요거하고 탄도, 그 다음에 추진기관 개발은 한화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실 LIG 넥슨은요, 해공을 기반으로 개발된 요격 미사일, 그리고 TPQ-74K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를 기반으로 개발된 다목적 레이더를 지난 아덱스 2022를 통해 전시했었습니다. 이 LIG 넥슨의 TPQ-74K 대포병 레이더는요, 우수한 A사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일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량함으로써 충분히 LAMD용 다목적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TPQ-74K 대포병 레이더는요, C밴드를 사용해요. 이 C밴드는요, 대량으로 날아오는 로켓탄을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분해해 추적하는데 필요한 해상도가 부족해요. 반면 한화 시스템은요, 현실적으로 LAMD용 요격 미사일을 단시간에 개발할 수 없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요격 미사일은 LIG 넥슨에 맡기고 한화 시스템은 다목적 레이더 시스템에 참여합니다. 한화 시스템은 대량으로 날아오는 방사포 로켓탄을 각각 구분해 추적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X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LAMD용으로 개발된 X밴드 A사 레이더 기술을 사용해 천궁 블록 1, 2에 사용 중인 폐사형 다목적 레이더를 A사 방식으로 개량하는 천궁 블록 3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A사와 폐사의 차이죠. 먼저 폐사는요, 이게 패시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비능동형으로 하나의 송신 모듈, 보통 이 송신 모듈을 우리가 TRM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의 송신 모듈에 여러 개의 안테나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송수신 모듈의 주파수를 바꾸면 안테나도 그에 따라 주파수가 변해버려요. 반면 A사는요, 모든 안테나에 TRM, 이게 따로 독립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각 안테나가 각기 다른 주파수 발사하는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딱 봐도 A사가 유리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술적 장벽이 높아요. 특히 수백 수천 개의 모듈에서 발생되는 전파의 간섭과 잡음을 제거하고 이를 영상화해서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사 레이더는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이 결정적입니다. 이 천궁의 다목적 레이더는요, 2000년대 초반에 개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가장 발전된 폐사 레이더 기술을 채택함과 동시에 고출력 레이더 전파를 확보하고자 TWT, 즉 진행 파관형 전파 발진관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TWT 발진 방식은요, 관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현재는 점차 생산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운영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천마 지대공 미사일의 경우 프랑스에서 수입하던 탐지 및 추적 레이더용 TWT 발진관의 가격이 갑자기 급등해 버렸거든요. 동시에 지속적인 수급이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A사 레이더에 사용되는 SSPA, 즉 Solid State Power Amplifier라고 해서 반도체 전력 증폭 장치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 관계자는 천궁 블록 1 레이더의 탄도미사일 탐지거리가 00km에 불과하고 현 시점에서도 탐지거리가 부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탐지거리 및 탐지 능력 모두가 향상되는 A사 방식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화 시스템의 견해가 뭐냐? X밴드를 사용하는 A사 방식 공통 레이더 구조물을 개발해서 LAMD와 천궁 블록 2 모두에 적용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전체적인 개발비, 생산비, 중장기 운용에 따른 운용 유지비 모두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화 시스템 방안이 선정되면서 LAMD와 더욱 개량될 천공 블록 3는요, 동일한 레이더를 사용하게 될 예정이에요. 단지 천공 블록 3가 보다 긴 탐지거리 확보를 위해서 레이더 모듈 수량이 보다 늘어날 뿐입니다. 또한 한화 시스템은요, 그룹 계열사인 한화 디펜스가 개발한 K239 천무를 사용해서 다연장 로켓을 대량 사격하는 실험을 실시했었어요. 이를 한화 시스템이 개발 중인 LSM용 다목적 레이더를 사용해서 추적해 봄으로써 LAMD 개발에 필요한 기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엑스밴더 레이더는 높은 해상도를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AMD가 요구하는 탐지 능력인 100개 이상의 로켓탄 추적 능력과 함께 로켓탄과 요격으로 파괴된 파편을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근데 북한에는 신형 방사포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형 LAMD의 선행 연구가 진행되던 지난 2019년에 북한은 이른바 대구경 조종 방사포로 알려진 구경 400mm급의 신형 방사포를 공개했습니다. 이 신형 방사포는요, 이 400mm 뿐만 아니라 발사된 방사포탄은 전방에 GPS 유도 방식을 의미하는 소형 카나드를 장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켓의 명중률이 대폭 상승된 거죠. 더욱이 북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려 600mm 방사포까지 공개했죠. 더군다나 이를 신형의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는요, 최대 속도가 마하 6.9, 사거리도 600mm의 경우에는 400km 이상 날아가는 걸로 분석됐어요. 심지어 방사포인데도 불구하고 팝업 기동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이런 팝업 기동 같은 불규칙 기동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로켓탄이라기보다는 뭐예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북한이 400mm 이상의 대구경 방사포를 개발 배치한 이유는요, 1차적으로는 뭐냐? F-35A 전투기가 배치된 청주 비행장을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 거고요. 이와 동시에 한국이 구축 중인 KAMD,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죠. 그 다음에 북한 탄도미사일을 타격하기 위해 구축 중인 킬체인 체계에 보다 많은 부담을 줌으로써 한국의 대화력전 체계를 회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래서요, 일단 LAMD의 요격 성능을 300mm 방사포 수준에서 동결하고 그 대신에 천공 블록 2 배치 수량을 기존 7개 포대에서 총 20여 개 포대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천공은요, 1개 포대당 32발의 미사일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 천공 블록 2는요, 300에서 600mm 방사포는 물론 북한이 새롭게 공개한 에이타킴스와 비슷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췄어요. 그럼에도 이게 한 발당 한 17억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면요, 여러분들 사실 미국의 패트리엇 팩3의 절반 수준이에요, 이 가격이. 그리고 규모의 경제에 따라 생산 수량이 증가하면 추가로 미사일 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천공 블록 2 배치 수량을 늘리는 방법은요, 신규 생산이 아닌 현재 배치가 완료된 24개 천공 블록 1에 사용되는 다목적 레이더를 개량해서 블록 2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LAMD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천공 시리즈가 요격에 실패했거나 요격 미사일이 모두 소진된 상황이면 LAMD가 마하 4급 이하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또한 최근 확보한 GAN, 즉 질화 관련 소재 전력 증폭 소자 생산 공정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되면 A사 레이더의 성능이 더욱 개량돼서 명중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합동 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도입 사업과 한국형 초소형 정찰 위성 개발 사업을 통해 앞으로 대북 감시 자산을 크게 늘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세적 대화력전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무 탄도미사일 시리즈, 한국형 타우로스 순항미사일, 천무 다연장 로켓, 합동 화력함 등으로 북한의 도발 의도를 사전에 탐지, 선제 타격과 즉시 대응으로 북한의 장사정포 능력을 상당 부분 감쇄시킨 상태에서 LAMD가 가동된다면 굉장히 높은 방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당시에 북한이 발사한 400여 발의 포탄이나 방사포용 로켓탄 중에요, 연평도에 탄착한 것은요, 겨우 170여 발입니다. 50%에도 못 미쳐요. 나머지는 추진체 불량으로 인해서 모두 연평도 앞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또한 170여 발의 포탄이나 다연장 로켓탄 대부분도요, 정확한 탄착군을 형성하지 못했고요. 그나마 20여 발은 신관 불량으로 인해 폭발하지 못하고 불발탄으로 남아있죠. 당시 북한 김정일의 직접 지시하에 가장 상태가 좋은 탄약이 동원되었음에도 북한의 추진 장약이나 신관의 신뢰성이 아주 형편없었던 겁니다. 이들 실전 사례를 반영해서 LAMD도요, 미리 설정한 방어 지역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로켓탄만을 선별해 요격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여기 안 들어오는 건 일부 요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예요? 요격률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네, LAMD 개발 사업의 목표는요, 2033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는 겁니다. 개발비와 생산비를 합쳐서 총 2조 8,900억 원을 투자해서 0개의 LAMD 포대를 배치하는 것이었는데, 0개라는 것은 한마디로 10개 미만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좀 이게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나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하지만 국방부가 강화되는 북한의 장거리 방사포 위협에 대응해 개발 시간을 2년 정도 단축시켜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3년의 탐색 개발과 4년의 체계 개발을 합쳐서 총 7년 안에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2월 23일에는 비행시험용 시제를 제작해서 계획 유도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죠. 그리고 앞으로 순조롭게 개발된다면 2030년 안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MD는 기본적으로 주요 관공소, 군사령부나 미사일 및 항공기지 등의 군사 거점, 그리고 가스 저장소와 원자력 발전소 등의 핵심 인프라를 방어하는 전방어 체계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LAMD는 실제 요격 범위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10개 미만의 포대만으로도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북한의 장사정포는요, 근본적으로 하마스 따위가 만드는 그런 그 조악한 로켓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돈이 많이 들죠. 하지만 이런 걸 갖추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북한의 장거리 방사포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LAMD 체계의 조속한 개발과 배치를 기대해 봅니다. 결국 여러분 뭐예요? 공격 수단과 함께 방어 수단도 고도화해야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살아남아야 승리가 가치 있기 때문이죠.